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동양고전의 진수 천자문 시간입니다. 예, 천자문 오늘은 제 86강째가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관리가 됐을 적에 맹자, 사어 두 사람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오늘은 서기중용, 노겸건칙이란 내용이거든요. 즉, 역시 관리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서기중용, 우리 중용책 이름도 되죠. 중용. 서기중용. 서기라는 말은요, 이 서자는 여러 서자 되고 부사로 거의 서자 됩니다. 거의. 기자는 몇 기자도 되고 조금 기자 되고 가까울 기자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가까울 기를 해야 돼요. 거의 중용에 가깝게 일처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중용. 중용이란 말로 하면 이제 우리 중용 제1장에 중하고 용에 대한 이 풀이가 나와 있는데 중, 불편, 치우치지 안 하고 불의, 기대지 안 하고, 무가 넘지도 안 하고, 불급, 모자라지도 않는 것을 중이라고 합니다. 다시, 불편, 불의, 무가, 불급. 이런 걸 하나 정도 외워두세요. 중, 불편, 불의, 무가, 불급, 이거를 중이라고 합니다. 중. 그게 쉽게 말하면 가장 적정한 상태. 중간이 아닙니다. 중간이 아니고 가장 어떤 일이든 가장 적합하고 적당한 상태, 적절한 상태. 그런 걸 중이라고 합니다. 중. 용은 이제 뭐라고 해놨냐면 평상야라 해놨습니다. 평상시에 달려 있습니다. 항상 변하지 않는 것. 이 상태가 불편, 불의, 무가, 불급이 변하지 않는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줄여서 중용이다. 이렇게 풀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면 항상 이렇게 거의 중용에 가깝게 일 처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서기중용 할 때 중용입니다. 즉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중용은 자사, 즉 자사라는 인물, 공자의 손자입니다. 자사라는 인물은 공자의 손자이면서 바로 선생이 공자 바로 밑에 제자였던 정자 선생이에요. 정자. 효하면 또 순임금 다음에 정자잖아요. 정자 이야기. 그래서 서기중용, 즉 관리는 중용에 가깝게 일체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담기는 거고, 노겸건칙, 네 가지입니다. 노, 열심히 일할 노자잖아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건, 조심조심 신중히 처리해야 되고, 칙, 신칙할 칙자입니다. 칙자가 신칙할 칙, 역시 성실하고 조심한다는 뜻이에요. 신칙할 칙. 그래서 관리가 되면은 일처리는 중요에 가깝게 처리하고 또 열심히 일할 노자, 겸손하고 또 신중히 일처리, 그 다음에 칙, 또 조심조심 이렇게 일처리를 한다. 이런 관리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글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서자 집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불화입니다. 지금 우리 요거를 이제 서자 할 적에 여러서라 그러죠. 또는 부사로 쓸 때 이제 거의 서. 부사는 원래 뜻이 아닙니다. 여러서 이런 모양인데 원래 뜻은요. 집이고 밑에는 요거는 밑에 불 하니까는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 빗광자거든요. 빗광자를 이렇게 고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즉 집안에 이 그릇 속에 물건을 넣어놓고 끓이는 모양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림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집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그릇 속에 음식을 넣고 끓여 먹는다. 이렇게도 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요거는 집이고 이런 고대의 집 안에 요거 20입자입니다. 20을 나타내고 숫자는 20이고 뜻으로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항상 불을 피워 놓는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열어서, 많을서 이렇게 하죠. 서자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요. 서자 그러면은 첩시를 뒀을 때 첩시한테서 난 자식은 당연히 서자겠죠. 근데 장자를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을 다 서자라고도 합니다. 서자. 즉 우리 당군 신화에 보면은 환인, 서자, 환인, 서자, 환웅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환인은 하나님인데 환인의 서자, 환웅이 삭이천하, 자주 천하의 뜻을 두었더라 하는 문장이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뭐 첩이 있어서 서자를 낳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첫째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을 다 서자라고 한다. 그런 것도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물론 뭐 서자 출신이다, 출신 성분 나타날 때 서자 출신 할 때는 당연히 첩실한 뜻에서 난 서자겠죠. 자, 그 다음 기자. 자, 기자는 요까지만 하면 이게 누에 고치 실 한 가닥을 요라 그래요. 작을 요. 이렇게 하면 누에 고치 실 두 가닥입니다. 두 가닥으로 되면 이거는 유가 됩니다. 작을 유. 한 개도 쓰이고 두 개도 쓰이고 다 쓰입니다. 지금 몇 기자에도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잖아요. 밑에 있는 글자는요, 요 글자면 되고, 지킬 수, 망볼 수. 이게 수하고 요거 작을 유하고 합친 글자예요. 요거는 망볼 숫자인데, 우리 이수인 장군의 수루 할 때 숫자거든요. 창과자가 있고, 사람인이 있습니다. 사람이 창을 들고 지킨다, 망본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원래 글자인데, 지금 쓸 때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이렇게 점을 찍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기 좋게 적기 위해서 이렇게 적고 있는데, 창과자를 뺀 나머지 요게 바로 사람인입니다. 사람이 청을 들고 망을 본다, 지킨다, 이 말이거든요. 왜 지키느냐? 위에 작을 유자, 작은 어떤 낌새, 왜 침이 있을까? 작은 낌새가 있는가? 그래서 낌새 기자 됩니다. 낌새죠, 낌새. 낌새를 잘 살펴본다. 세상 돌아가는 낌새를 본다 할 때 낌새 기자 되거든요. 부모한테 간을 할 때도 우리 기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간. 우리 사자수학에 보면요, 기간이라는 말 나오는데, 간은 한다를 간자. 기간, 낌새를 봐가면서 간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낌새기자 됩니다. 낌새기. 그 다음 숫자는 이제 몇 기, 얼마나 되겠는가. 낌새가 얼마나 되는가, 몇 기로도 쓰이죠. 그 다음에 부사로 또 거의라는 뜻을 씁니다. 거의기. 이렇게도 쓰이고. 또 작을 유자를 강조하면 이게 조금기, 조금이라는 뜻을 씁니다. 조금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이는 글자가 기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중자. 가운데 중자는 이거는 관역판 생각하십시오. 관역판에 활을 쏘았습니다. 활을 쏘아가지고 맞췄는데 점을 찍으면 글자가 안 되니까는 이렇게 꿰뚫을 관자. 이거는 뚫을 관자입니다. 꿰뚫을 관. 관역판을 꿰뚫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관역판, 큰 관역판에 있으면은 꿰뚫는 게 그 중간을 꿰뚫었으니까는, 그래서 중앙 할 때게 중자죠. 가운데 중자죠. 가운데를 꿰뚫었다. 가운데. 자, 이렇게 이제, 적중했다, 명중했다, 이런 단어 할 때는 그때 중자는 맞췄다는 뜻이에요. 맞추다. 그래서 맞출 중이 됩니다. 즉, 관역판 가운데를 맞췄으니까는 화살이 거기에 꼽혀서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걸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걸려 있다. 걸려 있다라는 우리 뜻에는 우리 중풍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중풍. 풍병에 걸렸다, 이런 뜻입니다. 중풍. 뇌졸증, 이런 말도 있죠. 뇌졸중. 뇌, 그 다음에 졸, 중. 그래서거든요. 뇌졸증이 아니고 뇌졸중을 씁니다. 뇌가 졸도하는 병에 걸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뇌졸중, 중풍 할 때는 걸릴 중, 적중했다, 명중했다 이럴 때는 맞출 중, 중심 중앙 할 때는 가운데 중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용자 보겠습니다. 용자, 뜨뜻할 용, 일상용 가지게 역시 집이고요. 용자는 뭐하고 합쳐지는가 하면은 경자하고 용자하고 두 개가 붙여서 한 글자로 만든 글자입니다. 용자는 이게 통 모양이에요. 모양은 통 모양 또는 바구니 모양. 바구니나 통이 여러 가지 용도에 쓰이니까 그래서 설용 이렇게 하고, 요거는 무슨 글자가 하면 요거는 우리 청간경이라 그러죠. 청간경, 가월병정, 무기경신 할 때 경, 청간으로 쓸 때는 경으로 쓰이고, 뜻으로는 집이고, 집안에 사람이 손에 절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람이 절구방망이질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안에서 절구방망이질을 하는 게 수확한 뒤니까 가을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경은 가을 절기에 들어가죠. 무기, 경신, 경하고 신이 추수한 뒤에 가을에 나오잖아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구질한, 집안에서 절구질한 거를 이런 통, 바구니 속에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평상시에 항상 일어난다. 하루에 삼시세끼 해야 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집에서 다 디딜방아 찌어가지고 통 속에 담아서 밥을 해야 되니까는 그렇게 매일 일어나니까는 일상용.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뜨뜻하니까 뜨뜻할 용. 자,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는 용렬하다. 용렬한 사람 할 때도 용자 씁니다. 용렬할 용. 용렬. 또 부사어로 또 어문 부사로 쓰여가지고 어찌용 이렇게도 쓰입니다. 용자 쓰임새가 많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우리 이제 뜨뜻할 용, 일상용, 문장 속에 간혹가다 이제 어찌용 이렇게도 쓰이고요. 자, 그 다음에 로자, 힘쓸 로자.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요거는 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덮을 맥자. 집 안 밖으로 지금 불을 환하게 밝혀 놓을 빛날 형자입니다. 밝을 형, 빛날 형.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 밑에 이제 불 화자 요걸 없애고, 예를 들어서 나무목이 들어가면 이게 영화로울 영자잖아요. 나무가 영화롭다는 말은 나무가 바깥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화려하게 맺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번성하다, 영화롭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벌레 충자가 들어가면은 벌레는 벌레인데 자기 몸 바깥으로 불을 밝히는 벌레, 이 반딧불, 형광등, 아주 형자죠. 반딧불 형. 자, 그 다음 지금 요 글자는 밑에 힘력이 들어갔습니다. 즉, 밤에도 불을 켜놓고 열심히 일한다. 일할로, 수고로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겸자는요, 겸손하다를 겸자, 보십시오. 말씀원에. 오른쪽에 요거는 겸할 겸자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사의 병직 할 때 병자를 겸자로 잘못 적었죠. 네, 병자입니다. 저거는 잡을 병자고, 두 포기를 잡고 있으면 겸할 겸자예요. 즉, 말과 행실, 언행을 겸해서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그런 겸손한 모습. 인격과 소양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말씀문에 겸할 겸자니까는 이 무엇을 겸했느냐? 인격과 소양, 말과 행실, 이걸 두루두루 다 겸해서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다 겸손하다 가지고 겸손할 겸. 우리 논어책에 보면은 겸손하면은 이익을 받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겸수익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겸수익. 겸손은 수익, 이익을 받는다. 겸수익이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칙자. 칙자는 우리 조칙할 때 칙자입니다. 조칙, 칙서, 알지게 묶을 속자. 이건 묶을 속자고, 오른쪽에 힘력자입니다. 잘 묶어놓은 이제 주간에다가 힘써 실천하라고, 실행하라고 왕의 명령을 묶어서 주간에다가 적어서 묶어놨다. 그래서 신칙하다, 신칙할 칙, 또 보통 칙령, 칙서 이런 거는 임금이 좀 꾸짖는 내용, 이런 걸 많이 적으니까는 꾸짖을 칙자 됩니다.
바로 실행하고 실천하라는 그런 조심하라는 꾸짖는 내용이 칙서잖아요. 그래서 앞에 묶을 속자는 임금의 명령을 주간에 적어서 잘 묶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운 내용 서기중용 노겸건칙 이 말을 앞에 이어서 맹자와 사어처럼 돈독하고 또 닦고 또 정직하고 그 다음에 일질할 때는 중용에 가깝게 처리해야 되고 또 일을 할 때는 노겸건칙 수고롭게 힘써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근신한다 할 때 근자입니다. 삼갈 근 매사에 삼가고 이때 칙자는 이때는 성실하다 또는 신칙한다 성실한 조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칙할 칙자 적어서 신칙하게 일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오늘 86강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